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중 대박 예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리 결정 지켜봐야 할 게 굉장히 많죠. 일단 FOMC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 영국, BOJ, 일본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텐데 일단 오늘 호주에서는 25b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급등되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놈의 유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좀 가볍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GTC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젠스낭 CEO 굉장히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수급을 불어넣어줬죠. 양시장 갭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낸 채로 막판에 1%대 상승 마감 보여줬습니다. 아쉬웠던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동시에 흔들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강보합권에서 음전 한 채 마감을 했는데 유가가 갑작스럽게 5% 껑충 뛰어오르기도 하고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면서 환율도 좀 우려스럽게 작용했던 게 오늘 시장의 오름폭을 축소시킨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수급 상황에서는 어떤 포인트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오히려 매수 탄력이 더 붙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기관만의 홀로 사자세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수급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닥을 오전에는 매수였거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팔자세로 전환했고요. 그 수급을 일제히 개인이 소화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켜봐야 할 종목들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반도체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짚어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추리느라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또 장중에 저희는 확인을 했었죠. 이 GTC에서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가 땡큐 삼성을 외쳤습니다. 앞으로의 엔비디아와의 파운드리 협업 소식도 끌어올려줬었고요. 그에 따라서 두산 테스나 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가 있는 후공정단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7세대 HBM4E에 대해서 실물칩을 GTC에서 처음으로 또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삼성전자의 수급으로 들어왔는데 내일 또 주총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장에 주가 시세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GTC에서 엔비디아의 젠스낭 CEO는 반도체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주산업으로 조금 더 발을 내딛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우주 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나솔루션 7%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8%대 플러스 마감을 보여줬는데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의 MLCC를 납품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 그 회사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발표를 하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였고요. 무라타에서 4월 1일부터 MLCC의 가격을 15%에서 최대 35%까지 인상한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삼성전기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내일장에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섹터들, 종목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솔루션 내지는 MLCC 쪽에 삼성전기 같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종목들, 내일장은 어디를 보면 좋을지 힌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광현 의원의 제비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리튬 관련한 회사죠. 이 테슬라와 함께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일단 확실하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리튬 관련주들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 역시나 게임의 대장주 김동우 의원으로부터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재석 의원으로부터 2차 전지 내일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명장 의원의 TCK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퍼포먼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결선 의원의 SOS랩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던 피지컬 AI 쪽의 수급 현대차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이었는데 내일도 강한 수급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했던 코스피였습니다. 내일도 반도체는 달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투자 포인트 함께 하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 먼저 만나보는 시간 내일장 프리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충성 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성. 자, 네, 오늘 충성. 어떻게 장 마감을 했는데 내일장을 위한 전략 바로 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소뚜껑 이거 제가 좀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 맞죠? 맞아요. 그럼 오늘 좀 겁먹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적으로 막 머리 위에 뜨더라고요. 좀 장 막판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에 우리 시장 좀 자라를 보고 정말 놀란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소뚜껑 보고도 놀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인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증시도 나름 괜찮았죠. 그래서 뭐 우리 시장 뭐 출발한 거를 본다면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시 30분이 넘어가니까 시장이 유동을 칩니다. 급변했어요.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면은 혼조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도 뭐 쏘쏘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후장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급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가 한 게 뭐냐면은 또 중동 쪽에서 뭐 심각한 일이 또 나왔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 포함해서 뭐 글로벌 증시 전반이 딱 하나죠. 딱 한 가지 이유로 오르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중동 쪽 이슈인 거죠. 물론 이제 이 중동 쪽 이슈가 여전히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 변동성을 확대한들 이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 자체에 뭐 문제가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대외 변수에 의해서, 대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뭐 국내외 이 평가 기관들을 보면은 뭐 7,500 정도는 그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뭐 1만 포인트까지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중동 쪽 변수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정상화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다면은 종목들 또 섹터들 빠르게 제자리에 가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요. 좀 폭락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격, 정말 시장으로서도 부담이 됐었던 이격이 다 좁혀졌단 말이죠.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상황상 손이 잘 안 나가다 뿐이지, 저는 적극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도 되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뭐 정상화 된다면은 가장 먼저 뭐가 반응을 해야 할지, 이것들을 곰곰이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체크를 지금 좀 바로 하나씩 열어볼까 합니다. 내 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뻗기에 괜찮은 섹터는 어디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바로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봅니다. 역시나 반도체를 봐야 될까요? 내일 AMD의 리사소 CEO 방한할 거고 삼성전자 주총도 있을 거고 좀 기대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반도체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뭐 슈퍼사이클 얘기부터 해서 정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동 쪽이 원체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은 있을 거예요. 또는 때로는 이제 변동성은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시간 그 방송이긴 했습니다만은 쫄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네, 적극성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긍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모멘텀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차고 넘쳐요. 뭐 삼성의 1분기 디램 가격을 100% 올렸습니다만은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30%가 또 급등하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한 2분기부터 2배로 가격을 올려서 또 받는다라고 하죠. 또 HBM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빅테크들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서로 먼저 받으려고 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게 줄을 서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실적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200조 얘기가 나오고 SK하이닉스는 185조 정도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목표 주가들을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34만 원
나왔나요?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는 170만 원 정도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 상황에 의해서 정말 다소한의 등락만 있을 뿐이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가장 먼저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시장 중심에 있을 섹터라는 것, 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시장 조정 세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가격 매력을 발생시키게 충분한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반도체 쪽에서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깔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 또 반도체 충성 이렇게 누군가 한 분이 댓글에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오늘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2027년까지 20%씩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도 섹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자리 좋은 우주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그 우주 쪽 관련한 발표도 그렇고, 요즘은 빅테크들이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내겠다. 이런 좀 새로운 트렌드가 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주항공주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일단 뭐 그런 이슈들도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주항공 섹터, 뭐 스페이스X 포함해서 뭐 이쪽 섹터를 본다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해 한 후반부터 해서 올 초까지 정말 상당한 탄력을 나타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별다른 게 없어요. 그만큼 이제 충분히 좀 쉬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러니까는 쉴 만큼 쉬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좋은 건 역시나 이쪽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이쪽 섹터 종목들이 쉴 때 뭐 다른 섹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크게 뭐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단순히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뭐 반등 자리에 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은 뭐 자리 좋은 우주항공 섹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탄력이 붙을 수 있겠죠.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력이 아주 강하게 붙었었던 그쪽 섹터 종목들 마찬가지로 또 갈 때 되면 또 탄력이 또 강하게 붙게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앵커님께서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은 GTC 2026에서 엔비디아가 우주 데이터 센터 발표했죠. 뭐 이걸로만 본다면 단순히 우주 태양광 쪽을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본다면은 또 관련 이슈들이 차고 넘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부분들은 여러분께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한 73회 정도를 쏘아 올렸어요, 우주에. 이게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달의 얼음 탐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액션들이 많이 또 취해질 거다라는 부분들 뭐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숫자적 쏘아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또 매년 쏘아 올리기로 좀 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또 이쪽은 그동안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한 번 반짝이고 말아버리는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아니죠.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이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지켜봐야지 되는 섹터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네, 이런 이슈들도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런 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올 때 탄력들이 붙겠죠. 그 전에 관심을 갖고 미리 선점을 해두면은 뭐 좋은 그런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일단 이쪽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일단 오늘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일단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시스템이 눈에 들어오고, 네.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뭐 종목이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더 가는 이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옷과 석을 가려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선방을 쳐주시네요.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이 재료가 붙은 종목들 조금 더 갈 수 있을 만한 자리다. 이렇게 코멘트를 받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오늘 리뷰해볼 종목 중에서도 우주항공 관련한 모멘텀 갖추고 있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시죠. 최근 3개월 탑픽
5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부터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파이버프로 지금 3월 4일 날 받았는데 벌써 수익률이 30%입니다. 한화, 엔진, 조선 쪽에서도 좋은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이 BHI가 있네요.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차트도 너무 예쁘고 원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네. 계속해서 홀딩이겠죠? 일단 그렇죠. 일단 지난주 후반 정도서부터 보니까 저도 이제 시장을 매일 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법 이쪽 원전 섹터 종목들의 매수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호재성 이슈들이 뭐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종목은 한두 번 그 에이스 드린 것이 아닙니다. 뭐 이미 목표가를 넘었기 때문에 비중 절반 정도를 좀 챙기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지 또 이자로 설정해 드리고 좀 했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께 그 추천을 드렸을 때가 바로 이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역시나 또 지나고 나니까는 상승이 시작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정확하게 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익절을 잡아드렸던 부분들은 약 97,000원 정도, 좀 덜 먹더라도 97,000원 깨지기 전에는 그 위에서는 그냥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야죠. 네, 이거 깨지기 전에는 그냥 보유하시는 것이 맞고, 더 오른다? 그러면은 97,000원 잡아드렸던 가격을 더 올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국내 기관,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메이저로 하여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신뢰도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제시해드렸던 뭐 97,000원 위에서는 보유하자라는 의견 유지하고요. 그러나 이게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안 나오잖아요, 방송에.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매수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수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AS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 시시각각. 그렇죠.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는 창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보이는 노란색 QR코드가 노란토 QR코드가 보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또 입장이 되실 텐데, 이곳에서는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AS도 드리니까 많은 분들 입장하셔서 그런 부분들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HI는 참 차트를 볼 때마다 예쁘다,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97,000원 익절가로 받고 계속해서 수익 나시는 분들께서는 수익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AS에서 파이버프로 올라와 있는데 이 파이버프로 사실 모멘텀이 엄청 많거든요. 반도체로도 갈 수 있고 우주항공으로도 갈 수 있고 방산으로도 갈 수 있고. 네. 이 종목도 계속 홀딩입니까? 이게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팔방미인 종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또 우상향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차트를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음봉을 맞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팔방미인이고 모멘텀이 확고하다 보니까는 바로 빠른 복원력을 나타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8%대 급락을 맞았어요. 지금부터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 상승 과정에서 목표가 딱 100원 모자랐어요. 네, 좀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덜 먹더라도 딱 17,000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000원의 네. 익절가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7,000원 깨지면 챙길 거 챙기고, 그럼 다른 걸로 회전시키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또 올려버린다? 목표가는 당연히 넘겠죠. 그러면은 익절가 또 설정해 드릴 테니까 17,000원 기억하시고 한번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버프로 목표가 오늘 살짝 아쉽게 100원 모자랐는데 일단은 17,000원 익절가로 새로 주신 만큼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이어가 볼게요. 내일장의 탑픽 종목 어디에 집중을 하셨을지. 오늘 뭐 삼성전기 굉장히 강했는데 비슷하게 따라가는 종목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네, 맞습니다. 다 아시면서 여쭤보시고. 예. 예. 일단 MLCC 쪽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해요. 뭐 AI 성장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가 수혜다라는 부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MLCC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지 되는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가격 인상 이슈가 있죠. 당연히 기업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뭐 실적,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요. 일단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추세적인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멘텀이에요. MLCC 그런 그 가격 인상 모멘텀, 수혜 모멘텀이 있었다 보니까 또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이런 탄력이 붙으면은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에. 하지만 기술적으로 약 21선 부근에서는 견조합니다. 안 깨뜨리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 과정을 보자니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국내 기관에서도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에 신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유리하시게끔 음봉을 공략한다든지 조금의 눌림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방송 룰상 내일 시초가에 편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든 아래든 흐름 보면서 AS를 좀 드릴 텐데 목표는 일단 7만 원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만 5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로 사막 콘덴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7만 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막 콘덴서 내가 조금 더 시시각각 대응하기 위해서 소통을 이어가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어디를 참고해야 될까요? 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잘 가요. 네, 잘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든 매수는 하시겠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런지 그런 AS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하단에 보이는 노란톡 QR카드만 찍으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막 콘덴서 탑픽주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충성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받아봤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성적 하나씩 또 오픈을 해봐야겠죠. 하나씩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들 오늘 일제히 수익이 났는데 PS 일렉트로닉스도 3.6% 놀라운 건 두산 테스나와 SK 이터닉스의 활약입니다. 조금 아쉽죠. 이재석 위원 딱 1%도 안 되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살짝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7%의 일일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K 이터닉스도 오늘 굉장히 잘 갔고 대체에너지 관련해서도 굉장한 이야기들이 따라 붙고 있기 때문에 8%그 이상의 수익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챔피언 오픈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SK 이터넥스 8.2%의 수익 최명장 위원으로부터 받았던 종목인데요. 바로 연결해서 내일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SK 이터닉스 오늘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수급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일 조금 더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SK 이터닉스는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일단 SK 이터닉스는 최근에 KKR이 최대 지수로 올라섰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다음 ESS, 연료전지까지 올해 2026년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을 기대하고요. 내년 2027년에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최근에 일단 한 달 정도 안 된 시점에서 한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월봉상 지금 3만 원을 올라서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탄력이 더 훨씬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단기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약간은 갑작스럽게 급등한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지만 목표가 5만 원 조금 더 업사이드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한번 이야기를 끌고 가볼게요. TCK 가져와 주셨는데 저희가 앞단에서 좀 내일 주도 섹터 반도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받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 TCK 내일장 시초가 공략 어떻게 해볼까요?
네, 내일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까지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는 우리가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반도체 비중을 충분히 포체에 넣어놓으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실적이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요. TCK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SiC 포커스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 해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경쟁력,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TCK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물론이고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최근에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조금 제가 볼 땐 덜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23만 원 언저리에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앞전 고점을 지금 넘어간 모습이죠. 앞전 고점이 여기 한 20만 원 초중반대인데 그 가격을 지금 최근에 넘어섰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보셔도 무난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CK 목표가 30만 원 주셨고요. 반도체 아직 내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조금은 늘릴 필요 있다.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위원님, TCK 말고도 추가적인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수익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어디 참고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하면 1등 기업이 어디죠? 그쵸? 삼성전자죠. 네. 그죠? 예. 네. 그러면 제가 또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권해드린 건 삼성전자만 먼저 보셔도 돼요. 다른 종목 복잡하게 볼 거 없고 삼성전자를 일단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확한 답이 1번으로 볼 때요, 위원님.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위원님 소통 창구에서 다양하게 해주시나요? 그럼요. 언제든지 지금 MTN 더블스 방송에 오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여러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와 고급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고급 정보 얻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최명장 위원과 지금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선수들의 매매 전략 이야기 들으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선수들의 매매 기법 만나보겠습니다. 주포들 세력의 이 수급을 항상 체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머니수급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이 수급을 딱 보면 뭔가 기회장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 체크할까요? 지금 장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상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시 주식시장에서 위기는 기회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식을 많이 사놨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이란과 전쟁 과정에서도 지금은 기회입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상황들을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고요. 또 언론에서 많이 부추기죠. 국제 유가가 2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씩
시장의 흐름으로 시장 흐름으로 분석을 해보면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지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일부 통행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유가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미국 시장이 움직이니까 우리 시장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장세가 현재 흐름의 장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막판에 가면 좀 밀리는 양상이 나왔다. 이런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딱 흐름을 보니까 진짜 선수들의 종목들이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포착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제대로 순익값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종목을 포착해서 공략만 잘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의 움직임을 나는 확인했다. 기회의 장을 딱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IB투자요. 이 종목이 오늘도 두 자릿수 넘게 급등을 해서 VI가 발동되기도 했고 52주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꾸준하게 매집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매집돼 있죠. 자, 이 종목이 최근에 와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의 장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강세를 보였던 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움직일 때는 항상 재료가 있거든요. 가장 핵심 재료가 한 10여 년 전에 글로벌 바이오 투자를 해서 한 3배 정도의 수익을 냈거든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물량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일단 이 종목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글로벌 투자에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건데 제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장세가 지금 포착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이제 제가 과거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여기서 물량이 조금 많이는 안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밀렸던 건 뭐니까 시장의 지수가 폭락을 해서 밀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에 물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만 빠지면 그냥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했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했던 분들은 얼마만큼 억울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다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들기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주가 흐름들을 못해요.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오늘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의 장치가 나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종가 배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제 같은 날 종가 배팅을 했는데 그러면 종가 배팅을 어떻게 하느냐. 항시 종가 배팅은 매집 과정을 잘 보셔야 된다. 어떻게 주식을 매집했고 그다음에 매집한 이후에 당일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것만 볼 줄 알면 여러분이 종가에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확률 100% 말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98%, 99%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치가 매집의 위치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위치가. 물량이 들어왔던 자리라는 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물량이 들어왔던 자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들이 놀렸는데 놀래고 물량을 던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물량 잡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제 같은 날 주가의 분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분차트를 어제 보시게 되면 어제 하루 돌려놓고 보시죠. 그러면 분차트를 잘 보시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자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이 물량을 잘 보셔야 된다고. 거래량이 엄청나네요. 이 거래량에 물량이 딱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가 들어올 때 물량을 잡고 있는 선수들이 여기서 마지막 물량을 아침에 들어왔다 흔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어떤 매매를 하느냐. 항시 개인 투자를 매매할 때는 자, 분차트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던져요. 차트 무너지다 던지고 1분 차트 무너지다 던지고 3분 차트 무너지다.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앞에 물량을 잡고 있는 주포들이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를 장중에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뭐예요? 종가가 밀리니까 윗골이 길게 달리죠. 그럼 우리 투자자 일봉 차트로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다 팔고 나갔네?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는 얘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하는 겁니다. 이걸 오히려 저희들처럼 역으로 딱 이용해서 아 이거 포인트이구나. 그래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큰 수익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얼마나요? 고점 24%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 장치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뭐냐.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포들이 물량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작업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뭐냐. 나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종목이 움직이면 그 다음 종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과인데 이런 쪽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자세히 앞으로 얼마까지 가겠다는 얘기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IB투자 아직까지 주포 세력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시그널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IB투자 내일장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매집 포착 종목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오늘 급등주 좀 많이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사마페인트도 장중에 상한가를 갔어요. 예. 근데 윗꼬리가 달렸고 거래량이 막 터졌습니다. 이 여기서는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선수의 작업에 의해서 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 이 시간에 방송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음봉은 흔들어 놨던 자리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보실 때 뭐예요? 이것은 대량 거래와 함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주식을 차트 그대로 보게 되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식 차트에 맹신하면 죽습니다. 투자자. 특히 지금 시장이 조금 하락돼 있잖아요. 하락 장치이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러냐. 초보자 되시면 들어와요. 시장가가 뭔지도 모르고 마감 시장가에 어떻게 살았는 얘기를 해 주더라도 이게 무슨 뭔지 모르고 어떻게 주문 넣을지도 모르신 분들이 매매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보느냐. 주식 차트를 책자를 공부했거든요. 그럼 그 책자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자대로 보게 되면 이것은 매도지 매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처럼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흔들어 놨던 자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자, 흔들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 그럼 뭐요? 여러분들이 방송 청취하신 분들의 내가 봤을 때는 100명이 청취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99명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걸 어떻게 버팁니까? 무서워서. 그러잖아.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왜? 21평선 이탈해서 수시로 깨졌잖아요.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주가 차트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방송에 들어와서 질문하는 것도 뭐냐. 이거 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라. 어디에 물량 잡고 있냐. 여기 물량 잡고 있다.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오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투자자들은 차트 있는 그대로 보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것은 매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거? 이거 보면 상한가 들어오잖아요? 이거 작업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급등인데 또 투자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분차트를 다시 한번 봐요.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 이 날짜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3월 11일 날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주식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서 차트 그림만 보는데 자, 이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뭐냐. 여기 물량이 들어와 있던 거. 이거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볼 줄도 모르면서 주식하면 안 돼요. 깡통차입니다. 그죠? 그럼 이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물량 들어와서 주포들이 손 안 대면 주가가 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윗골이 길게 달렸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 돈에 다 끝났는데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을. 어떻게 매집을 하고 주포가 어떻게 흔들고 있고 다음 전략이 뭐라는 것. 그리고 이 과정마다 어떻게 해요? 재료를 띄우잖아요. 여기서 반도체 패키지 뿌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뿌리고 오늘은 뭘 뿌려요? 내화 재료를 뿌리잖아요. 이건 다 순서대의 계획에서 재료를 뿌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는 뭐예요? 차트 그림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런 흐름에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이렇게 밀려가면 갈 수 있겠어요? 왜? 3일 전에 윗골 길게 달리면서 다 끝났는데요. 내가 안 끝났다고 얘기를 여러 번 드려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움직인다. 오늘 같은 날 순서대로 다 이게 작업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서 무너졌어요. 그럼 상한가에서 무너질 때 보면 분차트를 보시바나요. 어떻게 무너져요? 물량 잡았는데 장막판에 몇 주 가지고 물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작업에서 움직인 겁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밀려도. 결국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물건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물건 작업했느냐 잘 보라. 분차트를. 어디서부터 물량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볼 줄 몰라요.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주식 차트를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20년, 3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실적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하려면 거래량을 배우셔야 돼요. 거래량 속에 어떻게 매집이 되어 있고 당일날 종가 배팅할 때도 그날 물량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걸 보시면 종가 백발백중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초보자들이 꽤 많으신데 이 초보자분들은 차트 그림만 보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좋은 종목들 다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제가 보는 관점 물량 매집 과정이라는 거 쫙 보면 물건이에요. 어떻게 물건인지를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한번 방송 공개 방송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그 공개 방송 오늘 이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거죠? 예. 11시에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십니까? 거래량도 얘기를 하고 종가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이제 종가 성공 확률은 한 98% 이상 되는데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함께 했던 분들이 다 분석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98,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종가 배팅에 전문적으로 만약에 방송을 진행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줄 설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될 거 뭐냐. 내가 수익률을 위해서 철저히 전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왜 같이 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위해서 내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제가 종가 배팅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주 아이비 종가 배팅에서 20% 이상 먹잖아요. 보통 수익률 아닙니다. 저 정도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가 배팅 할 때마다 어제 두 종목인데 두 종목 다 크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목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집 과정만 잘 보시고 그다음에 당일날 매집했던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잘 보시면 분명히 큰 수익도 낼 수 있고 대박주도 찾을 수 있고 종가 배팅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가 배팅에 대한 성공률이 90%를 넘는 이 머니수급의 탑픽주 히든 종목입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니까요. 종목 리뷰부터 좀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삼표시멘트 200% 넘는 수익률 볼 때마다 놀랍고요. 바이오스마트부터 원익홀딩스, 우진과 고영까지 있습니다. 좀 빠르게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성파워텍 점검부터 부탁드립니다. 원전주 최근에 투심 굉장히 괜찮았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기술처럼 확 하고? 우리 수처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 예. 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원전주들 다 지금 밀려 있는데 이것만 살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종가했느냐. 이 날짜에 보시게 되면 3월 14일 날 종가 배팅을 제가 시켜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까지 움직여요? 18% 움직이잖아요. 근데 왜 종가를 했느냐? 차트를 보시 바랍니다. 1분 차트를 보면 어디서 물량이 잡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 매집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봐야 돼. 하루 종일, 하루 흐름에서. 그리고 어떻게 흔드는가를 보셔야 돼. 그리고 정확한 맥점을 잡고 들어가면 크게 성공하는데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홀딩한 전략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아직 원전주 쪽에서 살아있는 보성파워텍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바로 두 번째 점검해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궁금하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아직 살아있겠죠? 자, 이 종목도 제가 SK 이터닉스를 상한가 들어온 날 제가 매수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전문가가 사망가 들어온 종목을 추천하네 하지만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차트를 자세히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선수가 들어온 물량이다. 이건 죽지 않는 물량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건 큰 선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틀 전복 나왔죠. 오늘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제가 TV 방송을 가기 때문에 저희 함께 분한테 움직이면 살려라.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던 주식인데 이런 쪽 종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분차트를 장 막판에 보시게 되면 선수의 작업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수들이 움직이느냐. 결국 여기서 상한가 들어올 때 잡았던 선수들의 흐름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식할 때마다 재료 중요합니다. 그 재료 속에 주포들이 들어온 건데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글로벌 KKR인가 여기하고 합작법인 설립해서 앞으로 태양광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개선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주식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홀딩 전략 유효하다는 말씀 나올러 드립니다. 네, SK 이터닉스까지 홀딩 전략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머니수급위원회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띠롱. 자, 현대 GF홀딩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식품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보신 걸까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저걸 왜 얘기하냐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어느냐. 이 거래량은 물량이 들어온 거래량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가 나왔더니 물량 대량 거래가 나왔어. 이것은 매집이 된 거래는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재료를 갖고 어제 물량이 들어오는 과정. 어제 언제 들어왔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물량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자세히 보게 되면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물려 있는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땡기 돼 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들이 애프터마켓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그러면 어제 장 끝나고 바로 땡기기 시작했거든요. 물량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있죠? 물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량들이 그대로 들어왔고 종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 시장 방송을 진행하면서 몇 전략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급등이 나오죠. 이건 뭐 왜 선수들 물량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급등 나오는 거 당연한 건다. 이 오늘 급등 나오는 이 자리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물량 아직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흔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러면 흔들어 놨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며칠 지나서 움직이지 곧바로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약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싹 돌리는 작업인데 돌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포가 들어오는 건지 일반 개미가 들어오는지 잘 보시고 그 분석을 해서 주포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간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 볼 수 있고 손절가는 1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주셨습니다. 현대 GF홀딩스 애프터장에서 매집 아직 남아있다라고 시그널 남겨주셨는데 무료 방송 이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조금만 짧게 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 종가 매매에 대한 성공 비결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그 성공 비결은 그 거래량이거든요. 그리고 주포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3월 한 달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3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장에서 조금 더 내 투자 조금은 더 기분 좋게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털 사이트 적중 대박 예감 검색하셔서 내려와 보시면 머니수급위원회 사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방송 입장 클릭하셔서 11시 무료 방송 함께 하시죠.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